자, 성탄제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미리 썼던 것처럼 이 시에서의 화자는 현재 어른이 되어 있고요. 이 화자는 어린 시절의 어떤 기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화자가 떠올리고 있는 회상은 어떤 사건이었죠? 아빠가 어렸을 때 눈을 헤치고 내가 아팠을 때 그때는 이제 해열제라고 하는 약이 없어서 아버지가 산수유 열매가 민간요법으로 열을 떨어뜨리는 기능을 해서 산수유 열매를 겨울에 사실 구하기 힘든 건데 이것을 구해왔던 그때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은 화자가 그때 아버지 사랑을 비로소 실감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전체적으로 화자의 어떤 감정을 독백적으로 나타내고 있고 또 아버지에 대한 과거의 일을 회상하고 있다. 그래서 성격으로 독백적, 회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나서 계속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두운 방 안에 바알간 숯불이 피고 라고 했어. 그래서 지금 어두운 방 안이라는 것은 불을 켜지 않은 그런 컴컴한 방 안에 바알간 숯불이 피었다라는 것은 이 바알간 숯불은 방 안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방 안에 온기를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두운 방이라는 것은 우울한 이미지를 드러낸다면 바알간 숯불은 어두운 방안과 대비되는 밝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추운 겨울이고 지금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고 불도 켜지 않은 그런 컴컴한 방에 유일하게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이 밝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숯불이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일련을 보면은 색채 대비 검은색과 붉은색을 통해서 검은색이 차가움과 우울함을 보여준다면 붉은색은 따뜻하고 밝은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초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린 목숨이라는 것은 어린 시절의 화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화자 자신을 의미하는 표현이 또 하나 있었어요. 어린 목숨 말고 또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어린 짐승도 화자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어린 목숨이라고 어린 시절의 화자를 비유하고 있는데 그만큼 어린 시절의 열병을 알아서 또 어떻게 보면 간당간당했던 굉장히 위태로웠던 그러한 상황을 어린 목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혼자서 목숨이 위험한 상태였던 어렸을 때 화자를 유일하게 지키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시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겨울에 눈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약을 구하러 가는 상황을 방해하는 또는 힘들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또는 화자에게 시련과 고통과 고난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죠. 자,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시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위해 해열제인 산수유 열매를 구해왔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붉은 산수유 열매라는 것은 헌신적이면서도 순수한 아버지의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한겨울에 위험한데 눈 속을 헤치고 산수유 열매를 따왔다라는 것을 여기에서는 아버지의 헌신적이고 순수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아까 일련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흰색이라는 것은 매우 순결하거나 또는 깨끗한 이미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시에서 눈이라고 하는 이 흰색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차가움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산수유 열매는 아까 바알간 숯불처럼 붉은색이고 따뜻함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일련에서 어두운 방의 검은색과 바알간 숯불의 빨간색이 대비를 이루면서 차갑고 따뜻함의 이미지를 보여줬다면, 자, 여기에서도 눈이라고 하는 것의 흰색이 차가움의 성질을, 그리고 붉은색은 따뜻함의 성질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 부분은 먼저 설명을 듣고 이따 작성하도록 할게요.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어린 목숨이라고 했던 것처럼 어린 짐승 역시도 화자를 의미하고요. 여기에서 어린 짐승인 화자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죠.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아버지가 추운 겨울에 눈 속을 헤치고 산수 열매를 지금 따서 왔기 때문에 아버지는 옷이 굉장히 차가워요. 이 아버지의 차가운 옷을 서늘한 옷자락이라고 했고요. 나는 열병에 걸려서 볼이 굉장히 열이 나겠죠? 빨갛겠죠?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열로 상기된 내 볼을 비비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확인하고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늘한 옷자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각적 이미지로서 촉각적 심상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눈을 헤치고 온 아버지의 시련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보호받아야 하는 한 마리 어린 짐승과 같은 내가 나를 위해서 눈 속을 헤치고 온 아버지에게 말없이 볼을 부비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일단은 여기까지 한 번만 더 볼게요.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폭설이 내리는 거야. 그래서 집에 있는 문을, 사실 옛날 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뭐 쇠문도 아니었고 나무문도 아니고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은 뭐 창호지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쌀의문 같은 거 있잖아. 굉장히 이렇게 약한 나무로 만들어진 문이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눈이 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약한 문이 폭설에 의해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성탄제라고 하는 것은 누가 태어난 날이에요? 예수님. 그렇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제의 밤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사랑이지만 성탄제는 또 종교적 의미로도 해석을 해보면 전 인류의 아버지와 같은 어떤 신의 존재잖아요. 그 사람이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인류에 대한 사랑의 의미로까지 지금 확대해서 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고 그날 밤은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실제로는 성탄제의 밤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한 날, 그리고 그날 밤은 모두가 다 어떤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과거였습니다. 자, 과거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1년에서 6년까지 어린 시절 아픈 자신을 위해 아버지가 눈 속을 헤치고 산수 열매를 따왔던 일을 회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과거 회상에서 현실로 시상이 전개되는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조금 이따 적고 선생님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네. 자, 멀티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이제 어렸을 때 내가 아파서 아빠가 약을 사왔던 날, 약을 사온 게 아니라 약을 구해왔던 날, 산수 열매를 구해왔던 날, 나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느꼈고 아버지의 사랑을 그 느꼈던 밤은 어쩌면 전 인류의 어떤 사랑의 상징의 날인 성탄제였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을 회상했다면 이제 현실로 시상이 전환이 됩니다. 어느새 나도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우리 전에 엄마 걱정을 보면 현재로 시상 전개가 어떻게 됐었는지 기억나니? 네. 어떻게 됐죠? 엄마 걱정. 시가 기억이 안 나요? 과거에서 현재. 과거에서 현재로 올 때 어떻게 됐었죠? 됐잖아요. 윗목. 그래. 내 유년의 윗목이었잖아. 그때 그 이연 혹시 처음 기억나요? 저는 그때 그 시절 보고. 그치. 그때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이었잖아요. 네. 지원이 기억납니까? 어떻게 시작했죠? 내 눈시울을 우리 다들 부분 기억이 나는데 이 연의 첫 번째가 생각이 안 나죠? 자,
이건 우리 나중에 확인해 봅시다. 사실 선생님도 그렇게 많이 떠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자, 여기에서는 어느새 나도라고 하는 걸로 시상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어른이 되어 있는 현재의 화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때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화자를 위해 눈을 헤치고 산수 열매를 따온 아버지를 말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쌤 어렸을 때 머릿속에 기억에 내가 아팠을 때 엄마가 나를 업고 선생님 시골에 살았으니까 동네 한의원에 갔던 기억이 있거든. 근데 그 동네 한의원에 기억이 났어. 지금도 내도 그러네요. 아주 먼 옛날이었네요. 그때 한의원에 왜 갔냐면 선생님 얼굴이 마비가 왔었어요. 안면만 안면 마비가 왔었어요. 그래서 한쪽에 마비가 왔는데 이게 잘못 방치를 하면 아예 이렇게 한쪽이 다 마비될 수 있는 상태였는데 반반에서 반쪽만 마비된 그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는 없는데 여기는 무표정이고. 엄마가 이제 업고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았던 그때 그 기억이 나요. 그때도 겨울이었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시골에 살았는데 아버지가 안 계셨었어요. 그때 어디를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없는데 읍내에 있는 큰 병원을 가야 되는데 차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근데 택시도 부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골은 택시가 막 돌아다니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 이웃집에 어떤 트럭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트럭을 타고 읍내 병원을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되게 이런 느낌이죠. 근데 돼지들이랑 소 있어. 아니 돼지 소는 없었어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때 엄마가 울면서 나를 안고 갔는데 그때 엄마의 나이보다 지금 내가 나이를 더 먹었다. 그러면은 그때 어렸던 그 엄마는 어린 딸이 그 위험한 상태에서 안고 갈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그때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느낌이야 얘들아? 그때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라는 문장을 보면 나이가 많이 늙었다. 늙었다. 또 우울해요. 뭔가 좀 슬프죠? 왜 슬플까요? 내가 만약에 그때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으면 현재 우리 아버지는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걸까요? 이제 정말 나이가 많은 어쩌면 할아버지가 돼 있겠죠. 그러니까 세월이 그만큼 흘렀다는 것도 좀 서글프잖아요. 자, 여기에 계속 보겠습니다. 옛것이라고는 찾아볼 길이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자, 옛것이라는 것은 바로 과거에 내가 느꼈던 아버지가 나에게 보여줬던 그런 헌신적이면서도 또는 그러한 순수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옛것이라고는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라고 했습니다. 성탄제가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때만큼 어떤 한 겨울을 얘기하는 거고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탄제가 가깝다라는 거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그때 산수유 열매와 같은 것을 해열제로 쓸 수밖에 없었던 시골이 아니라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배경을 이야기하는데 도시이기 때문에 삭막한 현대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에게 보여줬던 그런 순수하고 헌신적인 사랑이 없는 성탄제가 가까운 도시라고 했기 때문에 삭막한 현대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라는 것은 반갑다라는 것은 바로 아버지가 나에게 보여줬던 그때 그러한 사랑을 떠올릴 수 있는 그때를 기억하게 하는 매개체로서 눈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옛날의 것이라는 것은 눈이 바로 원각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서러운 30살 나의 이마에 라고 했습니다. 자, 화자가 어떤 정서를 갖고 있는가는 우리가 1년을 통해 보면은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어떠한 정서를 갖고 있을까, 지훈아? 보니? 어떠한 정서일까? 아버지를 떠올리면 아버지 떠올리면 우울할까요? 감사하다. 자, 그리움이겠죠. 아버지에 대한 아니지. 그때의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리움이겠죠. 회상을 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서러운 30살이라고 했어. 그러면은 화자의 정서는 직접 드러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화자의 정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시어와 맥락과 상황을 보면서 추측을 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화자의 정서가 이렇게 직접 드러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전반적인 화자의 정서는
회상을 하면서 떠올리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그리고 또 여기에서 현재의 나는 서럽다. 서러운 30살이다. 그래서 그리움과 서러움이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서러운 30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은 차가운 이미지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예요? 눈을 헤치고 나갔다 온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을 내가 그때의 그 눈이 지금 내리면서 떠올리게 한다라는 거죠.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그래서 이 아버지의 사랑이 아직도 내 혈액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이기도 하고 또 내 마음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라고 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느새 나도 그때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습니다. 현재 나는 도시에 살고 있고요. 이 도시는 아버지와 사랑과 같은 어떤 옛날의 감정이 없는 삭막한 현대사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에 뭐가 내리고 있냐면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라고 하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눈을 보면서 이 눈을 통해서 나는 현재는 이제 서러운 30살이지만 그때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떠올리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여전히 느끼는 것은 이 눈 속에 따오신 아버지가 나에게 주었던 산수유 붉은 알랄이 지금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사랑이 여전히 내 마음 속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화자의 마음에 남아있다. 마음이라는 표현보다는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고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화자의 마음. 자, 아버지의 사랑이 화자의 마음에 살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7년에서 10년은 삭막한 도시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정성을 떠올리며 그리움을 느끼고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요 뒤에 있는 내용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쓰라는 그거죠. 네. 애들 지금 다 적으면서 봤어요.